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 농지 경매 오늘 3일차입니다. 3회차죠. 농지 경매원 파트 5, 농지 경매원 농지 자격 증명원,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역사, 농지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1950년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소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쭉 오다가 박정희 정부 때에 1973년도 1월 1일 이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농지는 농업을 다른 그 농지의 토지를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절대 농지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농지와 그냥 일반 농지로 해서 그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로 나누어 놨었고, 농지원부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관계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해서 놀고 있는 농지가 없게끔 만들고, 만약의 경우에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은 공무원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을 다시 어떤다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와서 이 농지를 관리해 왔던 것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이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쭉 있다가 다시 1900,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정부의 94년도에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농지법으로 바뀌게 되는 이때는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에 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에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에 통과된 사람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만이 등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사준다고 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김영삼 정부에서 무엇도 만들었냐면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두지 못하게끔 하고 다 실명으로 든다 바꾸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이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다시 농지법으로 바뀐 것이
농지를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은 그대로가 됐는데 20km 이내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내가 어저께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이 농지를 사면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겠다 하고 제출하게끔 되면 6개월 이내에 20kg가 없어지고 짓겠다고만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봐서 실질적으로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어저께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었지만은 오늘은 어떤다? 이제부터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해주고 만약에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강제로 그 농지를 팔게끔 만들었고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농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이 농지법을 된 걸 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일반 매매가 있고 경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일반 매매로 할 때는 무조건 불법이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경매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었죠. 경매로 진행됐는데 세무자가 자기의 농지에다가 불법 건축물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할 수 없으니까 세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인 경우에는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낸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영농, 분리농지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영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곳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선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해당 관청에다가 이것이 거래를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냐를 질문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라고 하면은 경매 진행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요건 없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게끔 된다. 이런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제출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은 그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한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인정이 되면은 농지증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한 후에 농사를 계획대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1년에 20%씩 강제 이행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경매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제가 책에다가 농지 경매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다 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수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허가가 나고, 불허가가 났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매가 아니고 공매일 수도 있죠. 공매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면은 내게 된 겁니다. 됐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낙찰은 받아서 실질적으로 내 물건이 된 것은 맞지만은 내 이름으로 등기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매와 공매의 차이입니다. 경매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낙찰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지 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어떤다? 몰수한다. 공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것이 제출하는 것이 없고 그냥 낙찰을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을 못할 뿐이다. 경매와 공매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경매에 다시 와서 저 최고가 돼서 이거 확인증을 가지고 시군구에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 띠러 가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띠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계약서 주십시오. 이게 계약서. 그럼 저는 계약을 하지 않고 경매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은 그럼 최고가 매수인 서류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최고가 매수인 서류를 봤다는 걸 가지고 이제 항공사진을 보고 큰 문제가 없는 걸 보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의 역사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 제출하게끔 되면은 이제 경매로 진행될 때에 그 관공서에서 법원에서
그 해당 지방 저기 관공서에다가 농지증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물어봐서 담당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해서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답변을 법원에서 물어봤을 때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담당자는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제출해야 된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했는데 우리 낙찰받는 사람이 보게끔 되면은 그것이 아까 농지 보전과 인용에 관한 법률이냐 농지개혁법 때 집이 지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제출을 하게끔 되면은 해당 관청에서 농지법 현재 있는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얻다 반려합니다. 반려합니다. 하면은 그것은 농지증이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미발급합니다. 미발급하면은 그거를 어떤다? 불법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급 안 해준다. 이러면 입찰 보조금을 띈다는 얘기죠. 근데 현장을 가봤더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발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가 있고 발급이 있고 미발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였다 그러면 어떤다? 반려한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니까. 그럼 반려한다 그랬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전답 과수원이라도 그 반려증을 보고 아 필요 없는 농지구나 해가지고 된다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155페이지에 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과 제출이 5가지 유형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5가지를 나눈 부분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대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죠. 발급이죠.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 및 제출 없이 등기가 이제 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제가 얘기했죠. 전답 과수원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지이지만은 상속으로 받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학교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당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냥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상속인 경우에도 그냥 해준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통지서로 가능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은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 네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거부 대상이지만 발급
거부 대상이지만은 원상복구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요. 농사 못 짓겠죠. 농사를 못 짓게 현장에서 담당자가 가봤더니 농사를 못 짓게끔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일반 매매인 경우는 이거 안 해줍니다. 경매인 경우에 경매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상복구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해주면은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다 만들겠다. 각서하에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잘못해놔가지고 이것은 농지증을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보게끔 되면은 농지증을 안 하고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보면은 이 반려통지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반려통지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이전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었었죠. 이 반려는 등기 이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려해준다, 반려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하는데 아무 반려증 갖고 그대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서는 반려증이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음, 가끔 가다가 이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잡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러면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여건 분리농지인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없이 그 농지증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을 낙찰을 받고서는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왜 못 해드립니까? 여기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담당자는 농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농요금 분리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제출해야 되고 불법 건물이 있다면 농사를 못 지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우리가 생각이 달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낙찰을 받고 나서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그 즉시 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끔 되면은 현재에 있는 그 경매가 이제 일주일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잔금 내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졌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불허가 나니까 나는 불허가 난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십시오 하게끔 돼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맞는지를 어느 법규에 맞는지를 판단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하고 결론을 날 때까지 그 경매는 중단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한 달이든지 두 달인지 석 달이든지 지나서 판사님께서 농지증이 안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럼 맞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결론을 내렸을 때 시작이 되고 두 번째로는 농지증 해준 게 맞다. 그러면 농지증을 해주고 또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농지증을 안 해줘서 그러면 농지증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다? 제가 이의 신청하고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송이 시작이 돼갖고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거든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가 채권을 갚아버린 거예요. 갚게끔 되면은 그것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경매 자체가 취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취하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기각이 돼서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하면은 우리는 불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그 즉시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불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불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의 신청하게끔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산지원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은 거 허가 불허가를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불허가가 난 거를 내가 이의 신청을 하죠. 이의 신청하면 조금 아까 그 불허가가 났다고 맞다고 도장 찍은 분이 며칠 있다가 그 허가를 받았느냐 하고 다시 또 가게끔 되죠. 그 판사님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판사님이 이의 신청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으면 즉시 항고를 해서 이제 고등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 해서 불허가가 날 것 같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불허가 나잖아요. 그때 불허가가 처음에는 제가 불허가가 난 다음에
그 행정소송을 했더니 기각이 되고 고등법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 나기 전에 내가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지금 행정소송을 며칠 날까지 준비할 겁니다. 하게끔 되면 아예 불허가를 내지를 않고 행정소송하는 걸로 된다? 기다리게끔 된다. 그러니까 불허가를 내놓고 행정소송하는 방법이 있고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불허가가 나기 전에 행정소송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불허가가 나기 전에 행정소송하는 것은 맨 밑에 법원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실수를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농지증을 안 해줬다고 그러면 그 농지증 안 해준 걸 얘기를 바로 듣고 제 법무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 행정소송 하다라고 부탁을 하면 그 법무사가 그 법원에다가 대고 내가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불허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안 하고 중단을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맨 밑에서부터 그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마실 것을 그 법원에서 같이 심사를 하게끔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과는 달리 이 농지가 경매로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담당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또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자 파트 6니까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줬나 하는 거를 실전 사례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산리 해갖고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죠. 지목이 뭐죠? 전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지목이 전인 이 한 필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와서 지금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1억 4,700에 시작해갖고 7,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물건입니다. 이게 보면은 산거리 이렇게 코너에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은 전으로 해갖고 지금 368평이죠. 그 다음에 주택이 창고와 주택이 있는데 매각 제외로 돼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에 이게 보면 도시 지역입니다.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산거리가 있는데 산거리 코너에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땅에 보면 북쪽 끝에 이렇게 뭐야? 집이 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한 필지로 돼 있어 갖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봤더니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주자가 밤에 와서 잠만 자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농취증만 받으면은 저거를 꽤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대로는 팔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항공사진을 한번 뛰러 갔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리 지금 수원에 가면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수원지방법원 바로 옆에가 국토지리정보원인데 그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제가 여기에 있는 항공사진을 제가 한번 보자 그랬죠. 제일 먼저 이렇게 민원실에 들어가면은 민원실에 보게끔 되면은 항공사진 보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진 그 보는 거 신청을 하는 주소를 먼저 신청해서 거기에 여직원한테다가 제출하면은 우리 앞에 이렇게 민원을 보면 컴퓨터가 두 개가 있어요. 모니터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제출하면 그 담당자가 현재 항공사진으로 위치가 표시된 걸 가지고 여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966년도 게 있고 1969년도 게 있고 1971년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1973년도 이전이니까 1971년도 항공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71년도가 있고 69년도가 있고 66년도가 있거든요. 근데 71년도와 69년도 항공사진은 상당히 그 다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확대를 해도 그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항공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있는 옛날 동네에 있는 이 항공사진은 71년도 게 있고 69년도 게 있는데 두 사진이 항공사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66년도 항공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이 뭐 66년도 항공사진입니다. 66년도 항공사진을 봤더니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총알같이 생겼었던 것이 그대로 있죠. 모양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집이 있던 것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66년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출력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A4 용지만 하게끔 출력을 해주고 여기 담당자들이 현금으로 받지 않고 반드시 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어디 번지수까지 딱 찍어주진 않습니다. 어디 일원 근처 해가지고 1900 몇십 년도 사진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고 두 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럼 그거 찍어준 걸 가지고 제가 현재 항공사진과 옛날 사진을 이렇게 중간에 몇 개를 사진을 이렇게 걸쳐갖고 여기서 있던 이 사진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보고서 맞습니다 하게끔 되면 이 불법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죠.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농지개혁법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개혁법 때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한번 제가 제출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이걸 가만히 보고 오케이 맞다 해가지고 보게끔 되면 자 면천면에서 제가 이걸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 2014년 4월 28일과 관련입니다. 2014년도 지금 몇 년 됐죠? 지금은 제가 이걸 다 강의를 하고 책을 많이 내서 많이 알지만은 이 당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이런 걸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그 여자 한 명이 그 항공사진 보여주는 거를 하루에 한 명, 두 명밖에 민원이 안 왔었어요. 그런데 따로 없었어.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증 내놓고 어떤 용도로 쓰냐 다 조사하고 항공사진 해줬었는데 요 근래에 가서 보면은 하도 제가 이거 책도 많고 이거 했더니 요 근래에는 항공사진 보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갖고 이 파트가 세 개더라. 세 개가 있고 예전에는 지금은 A4 용지인데 옛날에는 A3 용지로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했을 때 2014년도 그때 제가 신청한 건데 자 보시죠. 계약께서 신청하신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서류로 신청권을 어떤다? 반려하오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발급, 반려, 발급 세 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권을 반려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겠습니다. 반려 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973년 1월 이전에 불법 전환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어떤다?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집이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있었는지 없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전인데 불법 건축물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낙찰자가 이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어떤다? 우리가 입증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면은 입증을 하게끔 되면 거기서 그 담당자들 보고 맞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간다 반려한다. 이러한 식으로 해주면은 낙찰을 받아서 이 반려증 이거를 등기소에다 제출하게끔 되면은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때론 뒤집힌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보면은 참 그 초창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만큼 경험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텐데 지금은 한 7, 8년 이상을 지금 해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농지증을 띄는 것을 내가 도와준 것이 거의 수백 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제가 법규는 다 알았어도 실전 경험이 좀 적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것도 보게끔 되면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이 뭐죠? 전이죠. 건물 매각 체외죠. 이렇게.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뭐가 있어? 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여기가 2차선 대로변 옆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봤더니 집에 거주자가 없고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농지인데 312평이죠. 여기가 합덕이죠. 이 당시에 합덕에 우리가 보면 2014년도에 합덕에 농지 가격이나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던 때예요. 지사장님 왜 올라가는지 혹시 아세요? 합덕이? 정신 아세요? 현철이요? 기차가 생긴다. 서해안선으로. 그러니까 합덕, 공주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기 생긴다 해갖고 이쪽이 조금 그 땅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이 뭘 느꼈냐면은 2차선 대로변 옆인데 그 전원주택으로, 그러니까 전원주택의 옛날 농가주택으로 한 25평짜리가 지어져 있고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축사가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축사를 다 허물고 그 다음에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그 집을 그 양성화를 시켜서 가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땅이 한 300평이다 보니까 주차는 한 2, 30대 시킬 수 있잖아요. 만들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매매를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 꽤 많이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추천 문건에다 올렸습니다. 올리기 전에 여기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건 농지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합덕읍에 갔었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농지증을 해줄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비어있고 건축물 과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인데 거주자가 없으면은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으로 대부분 담당자가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현장은 가서 담당자를 이게 추천하기 전에 담당자를 만나러 간 거죠. 마침 만나러 갔더니 그날 담당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여직원이 민원님을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길래 내가 농지증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담당자가 잠깐 외출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금방 들어오시는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전화를 걸으더라고요. 여기 민원인이 오셨는데 금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금방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 민원인 바꿔드릴 테니까 민원인 직접 얘기하십시오 해갖고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덕읍 대합덕리 몇 번지에 있는 지목천이 경매로 나왔다. 가서 봤더니 거주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은 농지증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대로 내가 조사를 해봐서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 주택인데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허물을 수 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고 추천한 겁니다. 마침 우리 산수강생이 제가 추천했더니 이거를 낙찰 받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다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법원에 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교수님 그날 내가 입찰에 들어갈 테니까 입찰을 하는 날 저하고 같이 가서 입찰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지증 신청까지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 가격도 내가 적당하게 제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걸 양성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말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합시다 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6,100짜리를 6,800 써갖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합덕 담당자한테 같이요. 바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발급해 주는 날짜가 기간이 신청서 발급해 주는 날짜가 4일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급 신청 받은 사람이 하루 그 다음 날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현장을 가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하는 거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면이나 업장한테다가 어떤다 결제를 올리게끔 되면 그 다음 날 어떤다 결제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신청하는 날 하루, 그 다음에 담당자가 현장 가보는 날 하루, 그 다음에 결제 받는 날 하루,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가도 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주는 것이 하려면 4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예때였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더만.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참 편리해졌어요. 보면. 지금 인터넷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해갖고 거기다가 편지 해갖고 농지증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된다 법원에 보내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4일 후에 내가 가서 찾아가지고 된다 법원에서 제출해야지 끝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됐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된다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가서 제가 먼저 얘기했고 이거 물어봤더니 누구입니다 했더니 예 여기 영농계획서를 쓰십시오. 영농계획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내고 난 후 2개월 안에 농지 그러니까 원상 복구시키겠습니다. 2개월만 3개월 이게 없어도 이제 2개월 뭐 보통 보면 2개월 안에 잔금 내고 이렇게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제출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4일 있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수강생한테다가 얘기했죠. 4일 되는 날 농지증을 찾아다가 반드시 법원에다 제출하고 나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나하고 같이 왔지만은 그 제출할 때는 다시 4일 후에 와서 제출해야지 허가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 지나고 나면은 잔금 내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4일 지났을 때에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하는 곳을 가지러 왔더니 좀 기다리세요 이러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가도 해준 날이죠.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근처에서 다른 곳에서 땅을 보고 있다가 가봅시다 해갖고 된다. 1시가 좀 넘어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왜 농지증 안 해주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못 해드립니다. 왜 못했냐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만
자기가 했더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농지증을 해주려고 다 만들어 놨다가 전화를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소리 지르고 갔다 오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건물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허물들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줬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뭐 따지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안 준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못 해준다는 거야. 농지증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보시는 거 같이. 예, 지금 입장 보시면 띄죠. 아니 우리 수강생이 여기 보게끔 되면 6,100만 원이니까 610만 원 보증금 냈겠죠. 610만 원은 벌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만약에 입찰 보증금 뜯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내놓으라 그래 안 해? 내가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남의 얘기니까 뭘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냐고 얘기하지만은 아니 6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 지금 찾아봐야지. 뭐.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한덕 읍장실로 들어갔어요. 읍장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왜 안 해줬느냐 그랬더니 담당자 부르더라고. 너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해줬느냐? 뭐 하고 부읍장하고 회의하면서 잠깐만 나가서 기다려 그래. 회의하겠다고. 회의 끝나고 부읍장이 나가면서 좀만 기다려보세요. 해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결론은 어떡한다? 못 해준다는 거야. 못 해준다는 거야.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다시 읍장한테 가서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줬느냐?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줄게끔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읍장한테 따졌습니다. 그때 읍장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읍장으로서 담당자에게 내 읍장으로서 농지증을 해줘라 마라 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판단해 봤을 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해줄 수 없으면 해주지 못하는 건데 저는 담당자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담당자에게 농지증 해주라고 그런다? 그런 말 하게끔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멍하니 날 쳐다보더니 잠가고 나는 나대로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대처해야 되는 걸 잘 판단을 못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처음부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집이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으면 무조건 어떤다? 너무 있을 필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담당자의 주관이지만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다면 무조건 농지부탁 능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아,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해갖고 제가 아침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도착했더니 한 8시 한 30분에 40분에 도착했어. 문도 안 열었어. 그래서 문 열을 때까지 한 30분 기다렸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어떤다? 항공사진 신청을 했습니다.
항공사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게끔 되면 얘네들이 보면은 미발급이라고 했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지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가 있는 대지로 불법으로 형질 변경 분리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얻는다 발급할 수 없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제출하는 순간 600만 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생각을 해봤고 항공사진 봤더니 여기에 와. 집이 있죠. 네.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국토지리정보원 와서 항공사진 봤더니 66년도 사진에 여기 집이 있다. 그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항공사진 갖고 오신다면은 농지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집을 항공사진을 가지고 들었나? 갔습니다. 갔더니 담당자가 다시 이렇게 보더니 잠시 기다리래. 그러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래. 다시 쓰래. 그 자각만 기다리래. 그럼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해주는 걸로 해서 바로 결제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자가 나타나질 않아. 1시간, 2시간도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거기 민원실에 한 시간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그냥 결제받으러 갔는데 왜 안 오나 하고 마당으로 갔다가 뒤를 이렇게 갔더니 담당하는 놈이 그 뒤곁에 그 뒷마당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갖고 아니 왜 여기 와서 안 들어오고 여기 앉아있어?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농지증 또 못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뭐야? 아니 왜 또 못 해줘?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업장이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농지증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업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업장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업장이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일발성이 없니? 너 어저께 원래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다며. 예. 근데 너 어저께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놈이 화가 났고 내 방까지 들고 와서 길길이 뛰어오고 갔지 않냐 어저께. 예. 근데 하루 지나서 또 해줘야 되겠다고 나한테 결제를 받으러 오냐? 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네가 해라면 해고 말내는 많은 사람이냐? 나도 성질나서 못 해주겠다. 내려가! 그래갖고 결제 안 해주고 그 업장 방에 갔다 쫓겨내려와서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민원실이 지자리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쫓겨들어서 앉아있대. 미안한데 또 못 해주겠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죠. 네. 그렇죠? 증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간두라. 그럼 내가 행정소송 하나 해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지금은 내가 이제 법무사한테다 맡기는데 바로 앞에 서산지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는데 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는 묻고 사무장이 있더라고. 사무장이 가만히 있더니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사무장은 모르더라고. 이런 것을. 그런 걸 갖고 소송을 한 번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모든 자료는 내가 다 드리고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름만 넣어서 소송만 해주면 됩니다. 자료는 내가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런 조건이라면은 부가세 별도로 100만 원만 내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00만 원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사님과 여쭤보고 변호사님이 시간 날 때 한번 오라 할 테니까 변호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소송할 걸 내용은 어떤다? 얘기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 내고 왔더니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면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돼서 이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개혁법되고 이런 개혁법대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얘기가 그건 의뢰인 말씀이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나? 1900 농지법에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정해졌을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의 신청하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기각을 해갖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 그런 내가 알은 거예요. 불허가가 나서 신청하게끔 되면 같은 판사가 판사할 때 바로 기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기각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된다?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나보고 대전지방법원으로 이게 넘어갔는데 기각당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은 내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며칠 안에 지금 변호사 나한테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된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판사님한테 드릴.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은 판사님한테 드릴 자료를 서류로 큰 거 서류로 된다? 나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이든지 농지개혁법이든지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1974년 1월 1일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규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들어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 내용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전 이행하면 시행일 1970년 1월 이전부터 농지 이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토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한다? 답변을 준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가지고 제가 세종시까지 가갖고 담당자한테 왜 빨리 안 해주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온 겁니다. 받은 겁니다. 사진 찍고 그게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사진 찍어? 네? 교재가 없어요? 네. 왜 교재가 없지? 오늘 처음 왔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기 우리 담당 여직원이 올 거예요. 사모님 오실 거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 우리 담당 여직원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가 전두리에 만나는 말이야. 난 절대 싫어하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절대 왜 싫어하실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사모님이라 그러면 승진하지. 아, 나는 좋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이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여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197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이렇게 됐을 때는 농축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출했는데 시간을 한 2개월 이상을 끌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대학동리 여기 360일-11이라고 여기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담당자가 대학동리 그에다가 이거 왜 안 해줬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줬느냐고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게 잘못했다 이제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낙찰 이걸 받아다가 제가 변호사한테 보여줬더니 변호사가 그랬더니 아이 기다리세요 이거 이게 제출하면 금방 이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기면은 이제 내가 뭐까지 저기 뭐야 소송 비용까지 다 달라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 저 소송 비용을 어떤가? 지진 쪽에서 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합작업에다가 지금 저기 뭐야 소송 비용까지 또 낼 수 있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다가 그때 시간이 끌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갖다가 주고 며칠 안 돼가지고 하루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여기 어디 법무사 사무실인데요. 지금 그 경매 사건이 취하가 됐으니까요. 와서 입찰보증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이야. 우리 수강생이 받았어.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왜 나한테 전화가 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담당자한테다가 전화를 했었잖아.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내가 행정소송 했던 거 다 알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답변서도 내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합작급에서는 이제 이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아줘갖고 어떡한다? 기각을 시켜버려갖고 소송 자체를 그때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소송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이 농지증 해줘라 안 해줘라 판결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된 것 자체가 취하가 되면 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취하되는 것 갖고 기각시켜버린 거야. 취해야 되니까 이게 기각이 된 거야. 나한테 이제 변호사 사무장은 그것도 몰라. 연락이 왔어. 기각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쳐다봤더니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변호사 얘기는 3일 전에도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3일 후에 된다? 기각돼서 줬다 그러는 거. 그 내용이 기각된 것이 내가 다 주소를 봤더니 이 소송에서 진 것이 아니라 경매 자체가 취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